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3개 항목으로 먼저 제도의 시행 배경과 법령을 소개한 후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 방안,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 배경 및 법령 소개입니다. 먼저 법령 시행 배경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거나 건설 관련 법령 미인지, 형식적인 문서 관리, 미흡한 현장 관리 등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성실한 시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목적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설계 및 시공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제도는 표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제도의 평가 결과는 종합심사 낙찰제 등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해당되는 법령 및 지침 조항 소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평가 대상, 시기,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에는 평가에 대한 절차, 항목, 세부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주관하시거나 평가를 받으실 때 해당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 및 시기입니다.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계약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사업이 대상이 되며 현행 고시 금액은 2021년 기준 2억 1천만 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일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시공평가는 발주 당시 공사 예정 금액과 도급자 설치 광급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평가 시기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과정 평가는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 설계 결과 평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 결과 평가 시 통합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시공평가의 경우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진척된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하셔야 합니다.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절차 및 활용입니다. 전체적인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PQ평가에 반영되며 신인도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우수사업자 선정에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평가 절차입니다. 발주청은 평가 자료 작성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평가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평가 이후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의 접수 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에 평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별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공평가의 경우 착공계 관련, 현장 점검 결과,
현장 인력, 시공 상세도 작성 및 도면 검토 관련, 사고 발생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평가의 경우 건설 사업 관리 업무 보고 관련, 기술 검토 의견 관련, 현장 검측, 검사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 평가의 경우 과정에 대한 이해도, 효율적인 업무 추진, 참여 기술인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 적정성, 과업 이행 내용 충실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접수 및 관리 절차입니다. 발주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안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시스템과 연결되어 승인된 평가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필요할 시 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는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결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현재 종합심사 낙찰제 및 PQ 심사에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우수건설 사업자 및 우수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평가 대상 공종에 전기, 통신, 소방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공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한 건 계약의 공종이 토목, 기계, 전기, 소방인 경우 토목과 기계만 평가 대상, 전기와 소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 5인 구성 후 평가 당일 4인만 참석한 경우 평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위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정 조정 후 진행하시거나 대체 가능한 위원으로 대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 평가 대상을 각각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가 대상은 계약 방법과 관련 없이 입찰 건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확인할 때에는 발주건의 추정 금액으로 확인하고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사항에 따른 공종에 대해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미제출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최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제10조 3항, 제14조 7항, 제18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의 경우 건축사법 설계도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전체 투입된 인원을 전부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참여 기술자 평가는 평가 대상 직위별, 책임, 분야, 기술 지원 기술자별로 기술자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가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발맞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증대하여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사고 저감 및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